다시 봅시다. 로그 부등식 볼게요. 로그 부등식 보시면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다고. 그래서 로그 2의 x가 있으면 밑이 1보다 컸을 때 로그 함수도 증가 함수였지. 그러니까 진수가 커지면 전체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는 거고, 진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진다 라는 거고, 로그의 2분의 1이면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 진수가 커지면 전체는 감소한다, 작아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볼게. 로그에 2의 x제곱이 있고 로그에 2에 뭐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크대. 그러면 결국에 x제곱과 2x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2x 플러스 1이 더 크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보면 된다 라는 거고, 만약에 밑이 2분의 1로 되면 밑이 1보다 작아지면 똑같은 건데, 밑이 1보다 작아지면 그 부등식이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1과 x제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게 되는 거다? 반대로가 되는 거다. x제곱이 더 큰 게 되는 거다.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필수 20번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을 또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1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로그 2의 x의 x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다 로그 2의 2보다 이렇게로 바뀔 거고, 그치? 그럼 밑이 2인 로그니까 그대로 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 곱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1, 2에 마이너스니까 x는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이렇게만 쓰면 답이면 참 좋겠지. 참 좋겠지. 근데 이렇게만 쓰면 답이 틀려요. 왜 그러느냐? 로그에는 항상 무슨 조건이 붙어? 로그에는 항상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조건들이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x가 일단 뭐보다 커야 되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x-1이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결론 x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부등식은 지수 부등식보다 훨씬 더 쉬워. 그런데 왜 틀린다?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신경 쓰지 못해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진수 조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 x가 있으면 밑 조건까지 신경 쓰시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한번 보시면 얘는 2분의 1과 2분의 1로 동일한데 여기 앞에 2가 있지? 맞죠? 이 2를 그냥 위로 다시 올릴게요. 진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2로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된다? 로그의 2분의 1에 x-4의 제곱이 되고 크다. 로그의 2분의 1에 x-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얘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가 된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뭐다? 진수 조건 x-4가 0보다 커야 되고 x-2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은 항상 따져 주셔야 된다. 그래서 x는 기본적으로 4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로그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밑이 2인 로그가 있고 밑이 4인 로그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 뭐로 통일시키는 게 더 좋다? 큰 걸로 통일시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2를 뭐로 바꾸면? 4로 바꾸면, 즉 밑을 제곱하면 진수도 뭐 하면 된다? 진수도 제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3의 제곱이 x-1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쭉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98번에 연립부등식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냥 위에 것 따로 밑에 것 따로 해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2번 볼게요. 2번. 21번. 필수 21번. 이렇게 이제 로그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에서 했던 거긴 한데, 일단 보시면 로그 2에 로그 2분의 1x라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게. 얘가 뭔지는 관심 없고 아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밑이 2인 로그니까 요 1을 뭐로 바꾸면 돼? 로그 2에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분의 1의 x가 뭐보다 작다가 된다? 2보다 작다가 된다.
그런데 잘 봐. 잘 봐. 얘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애는 얘는 요만큼은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로그 2에 대한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진수 자리에. 진수 조건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된다고였고. 알겠지? 진수 조건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쟤도 진수야. x도 진수지만 로그 2분의 1의 x도 통째로 진수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쟤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밑이 지금 2분의 1인 로그네. 맞죠? 그럼 내가 0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로그 2분의 1에 뭐로? 1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크다. 그 다음에 2를 뭐로 바꿀 수 있니? 로그 2분의 1에 뭐로?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밑이 2분의 1, 즉 1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x는 뭐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진수 조건. 여기서 말하는 진수 조건은 양수인데 얘 어차피 양수잖아. 맞죠? 상관없죠? 그래서 답이 얘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로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뭐 신경 써야 돼? 로그가 로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요만큼은 진수가 된다라는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2번 한번 볼게요. 내가 월요일날 그 운동했던 거 얘기했니? 그래서 오늘도 갔다 왔거든? 내가 이제 월수금을 가기로 했어. 그 친구랑. 이틀 간격으로. 이제 줄여서 이제 3일로, 주 3일로 이제 타협을 봤거든? 이제 주 6일 하자는 거. 줄여가지고 월수금으로 이제 타협을 봤는데. 오늘 이제 걔가 막 운동 루틴까지 막 짜줬어. 오늘은 뭐 하고 막 이런 거 짜줬어. 난 뭔지도 모르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 건데, 오늘 이제 팔을 했어. 팔 운동을 했어. 근데 그 뭐야 팔 운동을 했는데 이게 내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은 괜찮아. 근데 지금 왼팔이 하고 나서 한 1시간까지는 괜찮았거든? 힘들긴 한데 1시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막 하잖아.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이제 씻는데 머리를 감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한 1시간 지나니까 운동하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있다가 출근 준비하려고 씻으려고 딱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제 오른손은 괜찮아. 다행히 그래서 이제 수업은 할 수 있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어. 오른팔이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왼팔이 지금 무슨 그냥 대롱대롱 달려있는 팔 같아. 대롱대롱 달려있는 팔 같아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머리로는 진짜 해야 된다 하는데 몸이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그래서 팔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정돼 있어. 이게 잘 안 움직여. 아무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봅시다. 너네도 나중에 운동하는데 운동하지 마. 알겠지? 운동하지 마. 나처럼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 언젠간 하게 되겠지만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안 해도 돼. 운동은 만병의 근원이야. 알겠지? 몸이 아파. 아무튼 봅시다. 이런 거 보면 얘 3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래놓고 지금 보면 여기 로그 3분의 1의 x가 그대로 있고 여기 3분의 1의 x가 그대로 있죠? 그럼 뭐해? 치환하겠지? 그리고 우리 부등식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 로그의 치환에서는 범위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범위를. 알겠지? x범위가 주어지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내가 얘를 x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상관이 없다. 왜? 치역은 모든 실수니까.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내가 쟤를 치환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3t에 플러스 t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럼 t제곱에 플러스 3t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1, 2에 계산해보시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가 t가 뭐가 된다고? 로그 3분의 1의 x가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에 몇이라고 쓸 수 있니? 3이라고 쓸 수 있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x는 뭐부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3부터 9까지다. 이렇게 해놓고 뭐 신경 써라? 뭐 신경 써라? 진수 조건. x가 양수다라는 진수 조건은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질문 없니? 이렇게까지 우리 방정식에서 많이 봤던 게 부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23번에 지수의 로그가 있다.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미연아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로그에도 다시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네? 뭐 하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어? 로그. 곱한다고 로그를 왜 곱해? 양변에 로그를 씌워라 라고 얘기했죠. 기억은 하네 그래도. 양변에 로그를 씌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로그 몇이야? 로그 2지?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뭘 씌운다? 로그 2를 씌운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내가 로그 2를 씌우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야. 로그 2를 씌울 때도 마찬가지야. 로그 2를 씌울 때도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씌워 그럼 반대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써볼게. 로그 2에 x의 로그 2의 x제곱이 있고 작다. 로그 2에 8x제곱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보시면 얘가 앞으로 내려가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2의 x에 제곱되는 거 괜찮아? 앞에 와서 똑같은 게 곱해질 거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거기 앉아 그냥 거기. 앞으로 오지 말고. 오셨어요. 거기 앉으라고. 점점 늦어지는 거야 오는 시간이? 이제는 9시에 올 거야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왜 그러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준민아? 뭐야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봐. 타당한 이유가 있어? 너 학교 방학하지 않았니? 했어요. 그럼 무슨 이유야 도대체? 오늘 늦은 건. 빨리 말해봐. 수업해야 돼. 추워가지고. 여러분. 추워서 늦는다. 그럼 이제 2월 달에는 막 10시에 오겠네? 더 추워지면? 1, 2월은? 이 자식아? 그러면서 특강도 안 한다 그러고. 공부를 언제 할 거야? 어머니가 특강 뭐래? 어제 문자 나갔을 텐데. 따로 말 없어졌어? 알겠어. 도대체 언제 제대로 맞춰서 올 거니? 내가 분명히 일찍 오라 그랬는데 이 자식아. 봅시다. 얘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 로그 2에 8 플러스 로그 2에 x제곱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는 몇이 되고 3이 되고 얘는 뭐가 돼? 2 로그 2의 x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또 뭐 할까? 2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겠네. 맞나요? 로그 2의 x를 내가 t로 치환해 보시면 t제곱이고 작다 3 플러스 2t보다 이렇게 될 거 다 왼쪽으로 넘기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t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바뀌겠네. 근데 t가 사실 뭐였다? 로그 2의 x였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로그 2의 x로 바뀌게 될 거고 3은 로그 2의 몇으로 바뀌고 2의 세제곱인 8로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몇으로 바뀐다? 2분의 1로 바뀐다. 그리고 로그 2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2번은 조금 다른 거야.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302번은 뭐야? 지금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x를 자리를 바꿔서 보면 되지. 그치?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경우는 밑에도 x가 있는데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가 밑에 있는데 지수에도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때 로그를 씌우라는 거지 저 문제는 따로 로그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꿔서 치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24번 볼게요. 24번에 보시면 로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우리 지수 부등식에서도 했습니다.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때도 뭐라 그랬었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만약에 지수 부등식에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는 항상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양수 쪽에서만 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었는데 로그 부등식 잘 봐. 로그 부등식 얘를 로그 3분의 1의 x를 내가 t로 치환해 볼 거야. 맞죠? 지금 근데 문제에서 모든 양수 x라고 돼 있어. 왜 나올까? 모든 양수 x라는 말이 왜 나올까? x가 지금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는 것뿐이야. 그럼 내가 t로 저렇게 바꿔볼게. 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3에 로그 3분의 1의 k는 뭐 치환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t는 뭐야? 모든 양수 x라고 나와 있는데 t는 무슨 범위가 될까? 얘들아, t는 무슨 범위가 될까? x는 양수 범위인데 t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 그려볼까?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양수 x에 대하여 t는 y값은 다 어때? 모든 실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 t에 대한 2차 부등식은 뭐가 돼?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가 돼. 무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그럼 뭐야? 어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데 뭐로 바뀌는 거야?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맞아? 맞죠?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t가 그냥 뭐 1부터 2까지만 성립한대.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t는 모든 실수라고. 로그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돼?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만 하시면 돼요. 그럼 짝수 판별식 할게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3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작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로그 부등식 하나만 더 보자. 밑에 활용 보기 전에 303번 볼게요. 303번 어떻게 된다고? 얘 그냥 두시고 얘 정리해보면 얘는 4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괜찮아? 둘로 쪼갠 거야. 둘로 쪼개서 4 앞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t는 무슨 범위? x는 양수지만 t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하면 돼?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기 등호가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는 고정. 그런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같이 붙여주면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올라가서 25번 볼게요. 얘들아, 얘는 로그 방정식이 아니야? 25번은 로그 방정식이니 아니니? 아니야.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냥 개수가 로그일 뿐이야. 로그 방정식은 뭐야? x가 진수에 들어가 있으면 로그 방정식이야. 근데 쟤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뻔히 나와 있어.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뭐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대.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고 쓰셔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럼 판별식 d 갑시다. 지금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d는 반 나누면 1 플러스 로그 a네요.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반의 제곱. 다시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c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되고 얘 계산해 보시면 이거 전개하면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a 플러스 1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로그 a의 제곱 로그 a의 제곱이니까 2 로그 a의 제곱 얘니까 플러스 2 로그 a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근데 얘가 뭐다? 0보다 크다. 그럼 이 지울 수 있는 거 괜찮아? 이렇게. 그럼 로그 a를 내가 t로 치환하면 뭐가 된다? t제곱 플러스 t가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t에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t는 0보다 크다 또는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다시 로그 a 집어넣어서 로그 a가 0보다 커. 그럼 로그 몇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지? 또는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뭐보다 작은 거야?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그치? 그렇게 해서 a는 1보다 크다, a는 1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a는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겠죠? 그래서 a는 10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0보다 크다라는 거 항상 써야 돼.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26번 봅시다. 로그 부등식의 실생활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활용 문제는 지수에서도 봤었고 로그에서도 봤었어. 알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근데 2000년에 어느 나라의 총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이었다. 근데 이 나라의 총 인구는 매년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도보다 매년 4%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언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느냐라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냐라는 거야. 몇 년이 걸리냐. 그래서 그 몇 년이 걸리냐를 그냥 n년 후라고 한번 봐볼게. 그걸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야. 뭐 x년이라고 봐도 돼요. 알겠죠? n년 후가 지났다. 그러면 전체 인구 볼게. 총 인구는 n년 후에 총 인구는 처음 몇만 명에서 1000만 명에서 매년 0.3%씩 증가한대. 그럼 몇이 곱해지는 거야? 얘들아? 0.3%가 증가한대. 너네 1% 증가하면 몇을 곱해? 100분의 101을 곱하는 거야. 100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야. 퍼센트는 항상 100분의를 의미하는 거야. 맞죠? 그럼 0.3%면 100분의 0.3이지. 근데 이렇게 곱하면 엄청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0.3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해야 돼? 여기다가 100을 더해서 100.3을 곱해야 되는 거야. 괜찮니? 0.3%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는 이렇게 씁니다. 1 플러스 100분의 0.3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 따라왔어? 괜찮니? 근데 그게 몇 년이 흘렀다고? n년이 흘렀다고. 1년 지날 때마다 얘를 계속 곱하는 거니까 n년 후에는 n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65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는 원래는 50만 명이었다가 4%씩 증가하는 거니까 몇을 곱하겠니? 100분의 몇을 곱하겠어? 104를 곱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년 후니까 여기가 몇 제곱? n제곱이 되겠네? 맞나요? 괜찮니?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비율 어떻게 구해? 비율은 예분의 예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비율, 퍼센트는 전체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100을 곱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예분의 예를 해보자, 지금부터. 예분의 예를 하는 거야. 그러면 1000분의 50은 몇이야?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쓸까? 1000 곱하기 100분의 100.3의 n제곱 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104의 n제곱에다가 몇을 곱하면? 100을 곱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약분해 봅시다. 100 약분 될 거고 이렇게
10 약분될 거고 그 다음 5 약분하면 4가 되겠지. 따라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100분의고 여기도 100분의니까 100분의 약분되는 거 괜찮아? 맞지? 그럼 얘 계산하면 뭐 나오는 거야? 100.3 분의 104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n제곱 n제곱 똑같으니까 묶어내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보면 로그 1.003이 여기 있고 로그 1.04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1.003 있고 1.04 똑같이 있잖아. 맞죠? 그리고 우리 결국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지수야, 지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로그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로그가 왜 만들어졌다?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에다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울 겁니다. 상용 로그를.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100.3 분의 104의 n제곱은 크거나 같다 로그 4보다.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n을 앞으로 내릴 수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 식 정리할게요. 얘는 그러면 n의 로그 104 마이너스 로그 100.3 크거나 같다. 얘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보다. 괜찮아? 잘 봐. 로그 1.04가 0.0170이야. 그럼 로그 104는 1.04에서 자릿수가 몇 개 늘어난 거야? 2개 늘어난 거야. 자릿수가 2개 늘어난 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자릿수가 2개 늘어난 걸 어떻게 표현해? 정수 부분이 이만큼 늘었다라고 했다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게 자릿수였다고. 자릿수가 2개 증가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저기서 2가 커져서 2.0170이 되는 거예요. 얘는 1.003에서 자릿수 몇 개 늘어난 거야? 2개 늘어난 거야. 100.3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2.0013이 된다. 그러면 로그 2는 뭐라고 나와 있어? 0.3010이라고 나와 있죠. 괜찮니? 요거 계산해 볼게. 잘 봐. 얘 빼는 거니까 어차피 2는 둘 다 날라가. 그럼 얘도 소수점 4자리고 소수점 4자리고 얘도 소수점 4자리지. 그럼 전부 다 소수점 지워도 되겠네, 양변에. 괜찮아?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다 4자리니까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n에 170-13으로 바뀌어. 소수점 다 지우면. 맞죠? 난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2 곱하면 6020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이거 157이네. 맞죠? 그럼 양변에 157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계산했을 때 157분의 6020을 계산했을 때 대략 몇이니? 살짝 봐봐지 빨리 157분의 6020 계산하면 대략 몇이야? 대략 몇이라고 나와 있어? 빨리 내가 보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빨리 38점 얼마야? 그럼 몇 년부터야? 39년 후가 되겠죠. 자연수니까 항상 1년, 2년 항상 자연수니까 38점 얼마보다 크다는 건 39년 후부터가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2000년에서 38년이 흘렀어. 그러면 2038년이 되겠지.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38점 얼마라고. 그러니까 뭐야? 203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존재하겠죠. 또는 2039년이니까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는 뒤에 가서 연습 문제에서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어려울 만한 것들이 317번 한번 볼까요? 317번에 보시면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는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자신의 파일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키고 하드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파일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없으면 시스템을 다운시킨다고 한다.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인 이 바이러스가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이 5기가인 컴퓨터에 침입하였을 때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시스템이 다운되는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게 하드디스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물통 생각하면 돼. 물통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5기가래. 근데 1기가는 10의 9제곱바이트래.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물통 용량이 5 곱하기 10의 9제곱 용량인 거야. 5기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래.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이 물통 안에 1000바이트만큼이 있는 거야, 얘가. 1000바이트라는 건 얘가 원래는 10의 세제곱만큼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얘가 몇 배가 된다고? 마우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2배가 돼. 그럼 내가 마우스를 n번 클릭한다라고 하면 얘가 2의 n제곱이 곱해지겠지. 맞나요? 그럼 클릭하면 할수록 얘의 공간은 점점 커지겠네? 그럼 클릭을 계속하다 보면 얘를 뛰어넘겠네? 그러면 시스템이 다운된다는 소리야. 괜찮니? 그러니까 뭐야? 얘가 뭐보다 커지면 5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 뭐 하면? 커지면 꺼지겠다 이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약분해 보시면 얘는 10의 6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n을 구해야 돼. 지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뭘 씌우면 돼?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얘 로그 씌우면 n 로그 2가 될 거고요. 크다.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얘 바꾸면 로그 5 더하기 로그 10의 6제곱일 건데 얘는 어차피 6이잖아. 맞죠? 로그 5 어떻게 표현했어? 우리 앞에서 상용 로그에서 배웠던 건데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다. 기억나니? 1 마이너스 로그 2였어. 근데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는 0.7이 되는 거야. 얘는 0.3이니까 얘는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0.3 n은 크다 6.7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하나씩 없애면 되는 거고 그럼 n은 뭐보다 크다? 3분의 67보다는 크다. 그럼 얘 대략 몇이야? 22점 얼마죠? 맞지? 그러니까 몇 번 클릭하면 23번 클릭하면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말이 좀 어려워서 같이 한번 풀어본 거고요. 318번, 319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318번에 이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로그 n의 x와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이 있다. 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 어떤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어떻게 구해? 교점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같다라고 두는 거죠? 맞죠? 그럼 같다라고 둘게. 로그 n의 x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이 x 값을 구해보겠다고. 그럼 얘 반대로 넘길게요. 로그 반대로 넘기면 로그 n의 x 더하기 로그 n의 x 플러스 3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거 로그의 덧셈이니까 합쳐보면 로그 n에 둘 곱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가 1이다. 그럼 1을 로그로 바꾸면 로그 몇이 돼? 로그 n의 n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론 뭐다? x제곱 플러스 3x는 n이 되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애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근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x값이 뭐였으면 좋겠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잘 봐. 얘 그럼 보면 x가 1과 2 사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 2차 방정식이니까 근 2개 아니야? 근데 하나밖에 없어? 뭔 소리야? 근이 2개인데 하나는 진수 조건을 벗어나는 근이 하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x가 음수인 근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양수인 근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그 양수인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야. 맞죠? 우리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애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가 있을 거다? 근이 2개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근이 2개가 있으려면 여기서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여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여야만 하고 즉 n이 뭐보다 커야만 하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음수 상관없어.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근데 얘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1과 2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고. 맞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는 양수, 음수.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음수가 될 거고요.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음수.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이니까 4 마이너스 n이 뭐여야 되고 음수, 즉 n은 4보다 커야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4 플러스 6이니까 10 마이너스 n이 0보다는 커야만 한다. 양수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10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둘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n은 뭐보다 크고 n은 4보다 크고 n은 10보다 작다. 그래서 n에 대한 값은 5, 6, 7, 8, 9가 되겠네요. 그래서 5, 6, 7, 8, 9 다 더하면 뭐니? 5, 6, 7, 8, 9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11에 15에 이렇게 더하면 20이니까 3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319번 한번 풀어보세요. 319번 시간 드릴 테니까 319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우해. 값이 항상 음수가 된다는 게 근이 음수가 된다는 건 식이 음수가 된다. 얘가 0보다 작다. 잠깐 풀고 계세요. A분의 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분의 C는 뭐야? 뭐가 잘 안 풀려? 올라가서 응.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 A분의 B는 근각에서의 관계 하는 거지? 응. 이거의 근을 얘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얘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근각에서의 관계? 알겠지? 항상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거야. 응.
사실 되게 아휴 진짜 왜 자꾸 늦냐고 준민아. 어?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반항하는 거야 그건 지금. 그럼 도대체 뭐야 반항하는 건 아니고. 어? 좀 항의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반항 아니야? 학원이 싫은 건 아니에요. 야 학원이 싫은 건 아닌데 공부가 싫어서 학원을 안 와. 그럼 반항이 아니야? 아휴 진짜 말 안 들어. 봅시다. 319번 이거 풀어봤어? 얘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말인 거죠? 그치? 그러면 부등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겨야 돼? 2차 부등식의 입장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일단 그럼 뭐로? 어디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수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 다음은 두 번째 뭐야? 판별시가 뭐여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여기 두 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걸로 그냥 답 쭉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그 318번 우리가 앞에서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었잖아. 또 2차 함수를 활용해서 풀었잖아. 근데 요거가 이 문제가 나중에 지금 뭐 평가원 기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많이 바뀌어서 나오냐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로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그냥 로그 함수끼리로 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건 로그 함수끼리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제가 하나는 로그 함수고 하나는 지수 함수면 같다라고 식을 썼을 때 식이 안 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의 x제곱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이래. 그럼 둘이 같다라고 두지.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로그 n의 x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풀려. 얘는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의 식에 로그와 지수가 같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걸 알려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로그 n의 x인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로그 n의 x는 이렇게 생긴 애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로그의 n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n은 원래 얘도 비슷하게 이런 개형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어디 축 대칭한 거야?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x축 대칭을 한 거야.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축 대칭. 그게 아니라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x축 대칭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개형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n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그런데 교점이 그러면 여기 하나 존재하겠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 교점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를 그럼 도대체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잘 봐, 얘들아. 교점이라는 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의미하지. 맞죠? 그러면 내가 그냥 직선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교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1번 직선이라고 볼 거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볼 거야.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한번 볼게. 1번이 위에 있어? 2번이 위에 있어? 1번이 더 위에 있지. 맞죠? 근데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한번 볼게. 1번이 위에 있어? 2번이 위에 있어? 2번이 위에 있지. 그래서 교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접할 때는 예외야. 접할 땐 달라. 접할 땐 다르지만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교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소관계가 변해. 위아래가 변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얘도 봐봐. 요 교점을 기준으로 노란색이 위에 있어? 흰색이 위에 있어? 노란색이 위에 있지. 근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흰색과 노란색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지. 맞죠? 교점을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식의 해석이 평가원에서 원하는 해석이야. 알겠죠? 다시 교점을 우리는 앞에서는 직접 구해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지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로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가 나오면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 경우에 교점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소관계가 변한다는 성질을 이용해라. 즉 1을 집어넣었을 때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고. 뭘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뭐가 더 크다? 노란색이 더 크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n에 4 플러스 1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로그 n에 1보다 어떻다? 더 크다. 두 번째, 2 집어넣으면 이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로그 n에 5 플러스 1이 뭐보다 작다? 로그 n에 2보다는 작다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일 거고요. 얘 반대로 넘기면 로그 n의 4가 작다 1보다. 그럼 1은 뭐로 바뀌어? 로그 n의 n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n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n은 4보다 크다. 두 번째 얘 볼게요.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로그 n에 2 더하기 5가 되지. 그럼 뭐야? 로그 n에 2 더하기 로그 n에 5는 뭐가 돼? 로그 n에 10이 되고 얘가 1보다 크다는데 1은 뭐로 바뀌어? 로그 n에 n으로 바뀌지? 그럼 뭐가 돼? n은 뭐보다 작다? 여기서 나오는 거 n은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4에서부터 10이 다가 나와. 우리 처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맞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알겠지? 알겠죠? 얘가 교점을 구할 수 없는 식도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로 해석하는 것도 교점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 됐나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319번 같은 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여야 되고 판베스트는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음수다 해서 A 값을 알파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맞죠? 1단원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숙제 다 하신 분들은 뒤에 거 푸시고요.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숙제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 1단원 테스트 볼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1단원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내가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